안녕하세요. 용문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문고등학교 담당 강사 정하영입니다. 현재 성북 메가스터디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용문고 아이들 내신 1등급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첫 번째, 지금 지난주에 실시되었던 1학기 중간고사 총평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용문고만의 내신 특징 제가 분석했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가오는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대비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여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내신 수업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고사의 총평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평이한 출제 난이도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쉬운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쉬웠던 이유는 하나, 둘, 세 개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과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한 80% 정도가 전부 다 교과서 내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나머지 20%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역시 외부 지문이기는 하나 학교 프린트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르는 내용을 시험지에서 만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친숙한 작품들로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출제 난이도를 결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객관식 100%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선택지에서 몰라도 찍을 수 있는 주관식 서술형 단답형 문제가 없는 쉬운 시험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 두 번째, 요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문고는 원래 시험이 쉬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3개에서 4개 정도의 좀 어려운 고난도 문항을 곳곳에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요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운 문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점 이 전교의 10명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상위권 변별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험난한 기말고사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등급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중간고사에서는 아이들이 100점이든 96점이든 다들 점수가 높고 평균도 80점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1등급, 2등급 아이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아까 앞에서 교과서가 80%고 이제 외부 지문이 2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과서 외에 활용되었던 자료가 학교 프린트입니다. 근데 그 학교 프린트가 문제들이 실려있는 프린트인데 거기서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프린트를 받은 학생들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100점 만점의 시험이었지만 그 5문항들의 점수를 더하면 기본 점수가 16.9점이었던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용문고의 내신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가장 특징적인 점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출제 영역, 그리고 출제 문항의 비중입니다. 그동안은 3년 동안 보면은 물론 문학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긴 했으나 대략 28개 정도의 객관식 문항에서 21, 22, 한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독서, 화작 등등 비문학 영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요번 시험은 28문제 중에 문학이 26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학만 출제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문학의 비중이 압도적이었고,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요 외부 20% 자료 때문인데요. 요 외부 20% 활용되었던 요 자료가 전부 문학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과서의 출제 범위가 줄고 교과서 외적인 프린트가 들어갔지만 결국 얘도 문학이어서 문학이 결정하는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제가 계속 언급했던 교과서 외 시험범위였던 프린트입니다. 보시면은 별 내용이 없고 그냥 1번부터 15번까지 문학과 관련된 객관식 문제 15개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걸 어떻게 수업했냐면 설명하지 않고 자, 이 문제의 답은 4번이야. 이 문제의 답은 1번이야. 이렇게 그냥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정답을 암기하며 맞출 수 있게 문제 낼 거야
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혹시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얘네들이 변형돼서 출제될까봐 저와 저희 학생들은 이걸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과정들이 좀 약간 허무할 만큼 정말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선택지의 순서 하나 바꾸지 않고 그 15문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프린트를 보고 14번 답은 5번이야, 15번 답은 4번이야 이렇게만 외운 학생들도 다 맞출 수 있는, 그래서 기본 점수가 16.9점인 그런 좀 다소 성의 없는 문제 출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걸 제외한 교과서 범위 내에서 나온 문제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먼저 중간고사 4번 문항입니다. 이 중간고사 통틀어서 가장 높은 배점의 문항이었고 4.0점에 해당하고요. 이 문제는 아이들이 단순 암기로 풀 수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더 확장된 사고를 요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264의 절정이라는 시를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 시를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어디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도 아이들이 생각해야 되고 그 둘의 관계를 아이들이 직접 생각해서 풀어야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지에 사용된 어휘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열과 갈등, 화해, 통합 이런 건 알지만 정적 심상, 역동적 심상, 어떤 문학 개념어에 대한 학습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은 이런 파트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하고 그거를 본인이 시험 시간에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조금 응용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문제가 킬러 문항이 아닌 이유는 나머지 정답이 아닌 선택지들의 근거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들을 먼저 제끼다 보면 정답은 하나 남는 그런 비교적 쉬운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6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현대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똑같이 배점은 4.0점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역설법이 쓰인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인데 1, 2, 3, 4, 5 이 선택지에 나온 시들은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시의 일부 구절입니다. 하지만 역설법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얘네들을 처음 보지만 그럼에도 문제를 쉽게 골라냈을 수 있고요. 물론 단순 암기로 풀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기 나온 아이들을 교과서에서 가르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사실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이고 내신 공부를 조금 하고 뭐 자습서든 평가 문제집이든 하다못해 다른 어떤 교과서와 관련된 학습활동 문제를 풀다 보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사실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기본적인 어떤 공부량이 부족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16번 문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역시나 현대시 천냥이 시인의 구두 닦는 사람이라는 작품에 대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문제가 3.3점인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그 이유는 선택지 3번. 이 조금 매력적인 오답, 아이들에게 있어서 살짝 착각을 유발하고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화자는 특정한 개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이 구두 닦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구두 닦는 사람이니까 구두 닦는 사람? 특정한 개인 아니야? 그러면 이거 맞는데? 하고 정답을 다른 걸 고르게 된 케이스죠. 하지만 그 작품의 어떤 주제나 맥락을 정확히 공부한 친구들은 그 천냥이 시인이 구두 닦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구두 닦는 사람처럼 훌륭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핵심을 파악했다면 이것을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3번을 동그라미 했던 친구들이 이제 5번이 아니다, 5번이 틀렸다라고 5번을 많이 고른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 5번 선택지에 나온 이 표현들, 작가의 개성적인 인식과 삶에 대한 성찰이 돋보인다는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등등등 가장 그 교과서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정리해주는 파트에 모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습서에 나오는 표현을
하나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갖다 넣은 표현인데 이걸 골랐다는 건 결국 아이들이 공부를 그만큼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오답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생각보다 기본을 놓치고 있다라는 걸 시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 분석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용문고 시험은 일단 첫 번째 성실함이 가장 중요한 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교과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의 본문 학습 활동을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봤던 이런 표현들,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고른다는 건 교과서를 달달 외우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교과서를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그걸 위해선 시험 범위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기말고사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 암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연습을 평상시에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기말고사까지는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어떤 여유가 있는 비내신 기간에 계속해서 수능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을 접해보면서 내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꾸준히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연습도 실전처럼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자기의 평소 실력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망을 하는 거죠. 이유는 실수해서입니다. 내가 시험 시간에 몰랐던 문제를 틀리는 건 사실 그다지 크게 아쉽지 않아요. 하지만 알았던 문제인데 자신 있게 풀었는데 채점하고 보니 이거 틀렸네? 하는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전부 다 실수이고 순간의 착각입니다. 그런 어떤 아까운 점수 감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서부터 고난도의 충분한 실전식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시험의 그 긴장되는 상황을 최대한 연출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출 분석이 필요합니다. 용문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2020년, 21년, 22년, 23년 기출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가 계속해서 살짝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기출까지 완벽하게 점검을 하면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은 4시간이고요. 모두 자체 교재를 사용합니다. 이제 아이들의 내신 대비를 위해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그리고 예쁜 디자인의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을 잘 하고 있고요. 요것이 이제 주교재, 이거는 부교재. 여기는 이제 교과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아이들이 숙제로 풀어오는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재들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제공하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공부에 손을 놓지 않고 완벽하게 내신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이미지를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린 건데요. 사실 대부분의 내신 학원에서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필기하고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각주가 전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걸 읽으면서 이해가 되니까, 납득이 되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빈칸 위주로 본인들이 필기하면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자기가 자기만의 언어로 정리할 수 있게끔 교재를 구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하지만 매주 복습 테스트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시험 직전에는 실전 모의고사도 제가 출제를 직접 하여 아이들이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는 할 수 없는 용문고의 3개년, 4개년 기출 분석을 토대로 제가 직접 만든 문제들이라서 굉장히 고퀄리티의 문제들이고요. 이번에도 중간고사와 굉장히 유사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스스로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수업의 전반적인 과정과 아이의 학습 상태 등등은 모두 학부모님께 문자로 발송이 되고 학부모님과 필요에 의하면 상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신과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학습 관리가 제일 중요한 파트겠죠. 어떤 친구들은 1단원은 어려워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6단원은 어려워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이게 부족해 하면은 따로 불러서 클리닉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1대1 과외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모르는 건 알 때까지 저는 24시간 365일 질의응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로 증명하는 강의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2023년 바로 지금 직전 이번 중간고사에서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시험 끝나고 보내준 카톡입니다. 국어 100점 나왔어요. 선생님 100점이요. 선생님 저 다 맞았어요. 100. 제가 이제 100점을 3명이나 무려 배출을 했고요. 그 외에도 아이들이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저 하나 틀려서 96.4점이에요.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도 뿌듯하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뿌듯하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어필하면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용문고 아이들과 함께 일요일에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첫 개강을 하였고 기말고사 내신 대비는 5월 28일에 시작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나요?